안녕하세요. 저는 대진중학교의 정보부장이자 미술교사 전재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 연수의 제목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라이브가 아니라 내가 수업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고 또 이걸로 수업 자료로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로 운영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면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가셔서 이 두 가지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말로 적으셔도 됩니다. 프리즘 라이브, 그리고 또 트위치, 이렇게 우리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프리즘 라이브를 설치하시면 먼저 실행을 해주세요. 설치되어 있는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로그인 창이 뜹니다. 제가 작게 캡처를 했어요. 이런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 이때 이 로그인 창에서 원하는 로그인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네이버를 주로 쓴다, 또 페이스북을 주로 쓴다 하시면 위의 것으로 누르셔도 되고, 보통 스마트폰은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구글을 눌러서 바로 빨리 로그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누르시면 곧바로 로그인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계정이 있으면 그 중에 선택해서 로그인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글 로그인을 다 끝내셨다면 이제 선생님의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이런 권한 확인을 묻는 창이 나오는데, 프리즘에서 스마트폰을 요런 거를 사용하는 권한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것들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한 확인 과정이 3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3번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즘 라이브가 이렇게 실행이 되실 거예요. 자, 제 거랑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제 프리즘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가 실행을 하면 아래쪽에 레디라는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때 선생님들 한번 저랑 똑같이 눌러봐 주세요. 이 레디라는 버튼을 누르면 저는 노랑 버튼으로 고 라이브라고 뜨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노랑 버튼이 아니고 지금 이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 버튼으로 고 라이브라고 뜨실 거예요. 이 회색 버튼의 고 라이브를 보시고, 왜 그러냐면 프리즘 라이브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프리즘 라이브가 어떤 방송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방송 서비스를 뭘 쓰겠다라고 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라는 걸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은 이 위치에 채널을 선택하세요 라는 글자가 떠 있으실 거예요.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생긴 창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저와 함께 해보실 것은 트위치를 사용해 보실 거예요. 유튜브를 혹시 사용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유튜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연수를 신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로 한 번도 방송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대신 트위치를 사용할 예정인데, 왜 트위치냐면 유튜브를 쓰면 이걸 누르고 곧바로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널을 만들고 24시간 기다리고, 이 과정들이 손댈 게 무척 많고 처음 해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트위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혹시 트위치를 누르셨으면, 자, 여기에 보시는 요 모양처럼 이렇게 트위치 연결이라는 이런
버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엔 트위치가 뜰 겁니다. 자, 저는 스마트폰을 이제 끌게요. 트위치가 뜰 거예요. 그래서 트위치로 연결을 누르시고 트위치 창에서 지금부터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로그인과 회원 가입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로그인을 해보셔도 아이디가 없으시니까 안 되실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회원 가입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자, 회원 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2번, 생년월일, 이메일까지 입력하도록 될 겁니다.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실 때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를 이미 쓰고 있다 또는 비밀번호가 너무 쉽다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거부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또 어려운 비밀번호 만들거나 어려운 아이디 만드시면 내가 뭐라고 만들었더라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만드시는 과정에서 메모 꼭 하시고 차근차근 만드시면서 다 만들어 지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트위치에 가입이 다 끝나셨으면 이렇게 권한 부여라는 버튼이 나왔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 권한 부여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트위치가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드신 아이디가 여기 이렇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 만드신 아이디가. 그러면 위에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고 라이브까지 떴으면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다 끝내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이 고 라이브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녹화가 돼요. 자, 하지만 누르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 혹시 아직 안 되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이렇게 나도 이제 학교에서 트위치로 방송을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학교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시교육청에 행정정보과 맞나요?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트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열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개방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트위치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공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그 대구교육청 메신저로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면 제가 관련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그대로 보내시면 간단하게 개방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지금 이제 4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4번까지 오시고 난 후에는 1번부터 4번까지 하셨던 모든 과정은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은 처음에 가입하고 세팅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거라 이제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저와 똑같이 나오셨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때 Go Live라는 버튼을 딱 눌러서 3, 2, 1 척 이러면 라이브가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0006, 0007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고 오른쪽에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화면에 17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채널 제가 지금 라이브를 내보내는 계정이 17분 그러니까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 17분이 접속해 계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17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네모가 있으면 녹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시고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를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end라고 써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이 연수의 절반은 끝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절반 끝나신 겁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성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라이브로 녹화하고
그 다음에 화면 확인해 보시고 엔드 눌러서 꺼 보시는 걸 한 번 더 반복해 보시고 이렇게 끄면 저장이라는 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저장이라는 버튼은 금방 라이브 한다고 촬영했던 이 화면의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이 갤러리 안에 저장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내보냈던 이 내용을 이제 스마트폰 그 안에 갤러리에 저장시킬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냥 연습일 경우에는 저장 안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셨다면 저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 수업 내용은 다시 다른 반에 사용해야 되겠다, 또는 못 본 아이들에게 이 수업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등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걸 보시면 한번 저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과정을 다 끝내셨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잘 되는지를 한번 쭉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하면 몇 번 누르는지 보세요. 실행하고 한 번, 두 번, 끝이에요. 이렇게 쉽게 라이브가 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셀카가 나오셨을 거예요. 처음에 전면 셀카가.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셀카가 나오셨을 거예요. 이 셀카 나오는 게 지금 연습할 때 괜찮으시면 이대로 하시고, 나는 정말 내 얼굴 보는 거가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상단 위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서 후면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연습하실 때 선생님의 얼굴을 안 보시면서 또 편하게 연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또 다 봤다 끝낼 때는 엔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라이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 연습하시면서 이 라이브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지금 댁에 계시면 댁에 있는 다른 분 보고 뭐 가족분이나 또는 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나 지금 라이브 처음으로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라이브 연습하는 거 잘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분에게 요 아이디를 요대로 아이디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ttps 점 2개 그리고 빗금 2개 twitch.tv 빗금 그리고 선생님이 만드신 아이디, 지금 강사의 아이디는 대구 스마트라는 아이디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구 스마트라는 아이디로 지금 트위치를 보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선생님 만드신 아이디로 보여지는지 집에 있는 가족에게 알려주시면 제일 확실하겠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시고 방송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우선 라이브로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찍는 것보다 나중에 그게 방송으로 보여지는 게 짧으면은 뭐 한 4초, 6초, 길면 어떤 경우에는 20초 이상 이렇게 늦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시면서 생각보다 바로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어도 학생들이 금방 볼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자 얘들아 뭐 1번의 정답이 뭐지? 라고 했는데 10초를 기다려도 아무도 답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10초간이나 내 질문에 답이 없다니 하고 막 화내지 마시고
걔네들한테는 아직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기다려 주시면서 아, 라이브 수업은 이런 특징과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이 접속을 해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또 김밥을 몇 조각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프리즘 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저와 똑같이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 여기를 봐주세요. 자, 우선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은 가로로 촬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대를 끌어내리면 아마 자동 회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서 스마트폰이 세로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 회전으로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세요. 자, 제 것도 회전을 이렇게 자, 회전되죠. 자, 이렇게 제가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해 보세요.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레디 버튼이 이렇게 영화 찍는 사람들의 슬레이트, 촬영 감독의 슬레이트 같이 생긴 아이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눌러서 이제 라이브를 준비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가로 모드로 할 때 버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레디라고 써 있지 않고 카메라 슬레이트 같이 써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고 라이브 버튼 대신 이렇게 아이콘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아이디와 모바일 생방송 이런 글자들이 왼쪽 아래 이렇게 가로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가로로 방송할 준비가 끝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인지를 잘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 라이브 이 버튼을 누르시면 가로 모드로 시작한다고 나오죠. 이미 녹화나 방송을 하는 중에 얘 방향을 가로다 세로다를 중간에 바꿀 수는 없어서 이게 처음에 가로로 시작하면 끝까지 가로로 가야 되고 세로로 시작하면 또 끝까지 세로로 가야지 돼요.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여기에는 진행 시간과 여기에는 접속자 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쵸? 자, 제가 중지시킬게요. 자, 이렇게 중지시키는 요 빙글빙글 도는 사이에 취소를 누르면 다시 방송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누르셨으면 나 엔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방송이 멈추겠다 안 돼! 라고 하실 땐 이게 빙글 돌 때 얼른 취소하셔서 방송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트위치는 선생님들이 라이브 방송을 실제로 하신다고 치면 나는 트위치로 방송해야지 라고 결정하셨을 때 조금 전에 사용해 보셨던 이 트위치 주소, 바로 이 주소죠. 자, 이 주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 주소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누르건 또는 컴퓨터에서 누르건 간에 이 링크를 누르면 웹페이지가 열리면서 트위치 라이브가 그대로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 수업 과정에서는 조금 복잡한 세팅들이 필요했지만 이걸 보는 학생들은 아무런 앱 설치조차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트위치의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것도 필요 없이 곧바로 라이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를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데 만약에 학생들이 트위치에서 댓글을 달길 원하고 선생님도 트위치로 댓글이 올라오는 걸 원하신다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트위치에 가입을 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트위치 앱을 깔고 로그인해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트위치 앱 설치 없이 곧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실제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아이들에게 스트리밍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9시에 수업이라고 그래서 9시 정각에 스트리밍 딱 시작 이렇게 하면요 애들은 1분 지나고 2분 지나도 애들이 오지를 못해요. 시간이 아이들이 링크를
받고 누르고 들어올 때까지 몇 분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9시부터 방송이다라고 하면 5분 전에 라이브 버튼을 눌러 놓으셔야지 돼요. 미리.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5분 전에 라이브를 딱 눌러놔서 아이들이 그 라이브 안내를 확인하고 들어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이브 버튼을 딱 눌러서 방송하기 전까지 5분 전에 시작하면 아이들이 접속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중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나 뭐 달그락달그락 물 꿀꺽꿀꺽 이런 소리가 다 전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라이브 버튼에 라이브 화면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마이크 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 목소리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또 누르면 이렇게 마이크가 꺼지거든요. 마이크 오프 상태예요. 이러면 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라이브를 딱 내보내고 곧바로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끄세요. 물론 처음부터 끄고 라이브를 누르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을 딱 보여주고 아이들도 그 화면을 보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선생님은 뭐 전화를 받으셔도 되고 물을 드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오프를 꼭 해두셔야 되는 거. 그리고 수업의 준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크 오프를 이렇게 해놓고 깜빡하고 수업할 때도 마이크 오프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시면 애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선생님이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오프를 하셨으면 나중에 수업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이크가 켜졌나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 보시고 계신 이 프리즘 라이브는 사실은 화면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양쪽에 2개가 옆에 더 있어요. 자, 제가 멀리 놓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프리즘 라이브를 실행하니까 요만하게 지금 라이브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화면이 프리즘 라이브의 끝이 아니고 사실은 양쪽 옆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밀면 이쪽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밀어보면 화면이 왔어요. 이건 비디오 온리 모드라고 해서 영상을 찍을 때 댓글이 나타나지 않는 화면이에요. 자, 다시 얘를 이렇게 끌어서 원래 처음에 있던 화면으로 가볼게요. 이게 처음 화면입니다. 원래 이 화면은 여기 댓글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댓글이 나타나는 이 창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댓글이 막 올라오는 게 자꾸 신경 쓰여서 수업이 끊어지거나 또는 댓글이 올라오는 이 영역은 이렇게 펜으로 뭘 만지려고 하면 선택이 안 되고 자꾸 댓글이 건드려져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실 때 댓글이 별로 난 여기서 안 봐도 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수업을 왼쪽으로 밀어서 비디오 온리 모드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고 싶으실 땐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왼쪽 화면인지 이 화면인지를 의해알겠노 라고 하시면 요 위에 잘 보시면요 점이 3개가 있어요. 그쵸? 점 3개가 있어서 지금은 가운데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밀면서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가면서 점이 뿅 하고 왼쪽으로 이동했죠. 가장 왼쪽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이제 이쪽 오른쪽에 숨어 있는 창이 진짜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이쪽에 짠 이렇게. 자, 제가 가까이 당겨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마이 스튜디오라는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이 마이 스튜디오는 미디어, 음악, 텍스트, 웹, 스크린캐스트 5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이 5가지 메뉴는 자, 먼저 설명드리자면
미디어는 사진과 동영상을 이야기해요. 사진과 동영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미디어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 들어가 보면 여기엔 선생님이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뭐냐 하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제 미술 수업 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찍었던 영상, 어떤 걸 할까요? 수업 시간에 찍었던 영상, 요거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진 하나, 영상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삐병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최근에 선택한 게 계속 왼쪽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 미디어에서 사진과 영상을 필요하신 걸 하나씩 골라보세요. 미디어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해서 추가 누르면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음악을 불러올게요. 음악을 누르시고 가보시면 왼쪽에는 라이브러리가, 그리고 오른쪽엔 내기기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라이브러리와 내기기. 라이브러리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제공해주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이 쭉 있어요. 핫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플레이풀, 액션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 음악 장르별로 구분해 놨어요. 선생님께서 들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재생 버튼을 딱 눌러서 들어보세요. 오, 괜찮네. 다른 걸 들어보고 싶으시면 역시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들을 추가하시면 금방 이렇게 열려져 있죠. 이렇게 플레이 눌러서 열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눌러서 들어보고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것들은 추가하면 이제 얘네들은 열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한 5곡 들었어요. 자, 들었다라는 게 여기 표가 나죠. 이렇게 표가 나죠. 추가하면 5곡이 다 불러와질 거예요. 추가. 저는 2곡 들었으니까 2곡이 불러와졌죠. 그래서 음악을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 만약에 아무 음악이나가 아니고 정확히 나는 이 음악을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음악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오늘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려줘야 돼. 그래서 모차르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미리 그 음원을 내 기기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선생님의 스마트폰에 미리 넣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내 기기에 가서 그 음악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음악을 폰에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음악은 따로 저작권이 없는 걸 쓰시면 좋겠고, 유튜브 같은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다 보면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 수업하다가 갑자기 영상이 차단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전 세계 유튜브를 인공지능이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저작권 있는 건데 라고 판단되면 유튜브가 걔를 탁 중단시켜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이 중단되실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서 이렇게 음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